안녕하세요. 마켓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봤었던 이미지인데요. 네. 이제 알트 시즌이 왔을 때 어떻게 돈이 흘러 나가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미지죠. 뭐 아직도 이 1단계에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이 주도하는 2단계에 있다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1단계의 마무리 그리고 2단계의 초입에 겹쳐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제작하는 이 영상들은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전제하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에 가까운데요. 네. 알트코인 불장은 분명히 온다는 전제하에 만드는 알트코인 불장 선동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겠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차트 한 두 개 정도 보고 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알트코인 이번 시즌은 왜 이렇게 지난 사이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 차트는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마켓캡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분자가 되고 이더리움이 분모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쭉 보입니다. 쭉쭉 상승을 하죠. 네.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캡이 커지는 것에 비교해서 비트코인 캡은 그러니까 이더리움한테 시장 주도권을 넘겨준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진정한 불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들어와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25년에 들어와서 이제 이더리움에게로 주도권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여기 근처까지는 와야 우리에게 익숙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지난 사이클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클마다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이클들이 완벽하게 지난 사이클과 일치한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접근이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역사적인 데이터들은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지난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이클이요. 네. 이 비트코인 강세의 기간이 여기에서 보시면 기울기 보이시죠? 비트코인 강세의 기간이 지난 사이클과 비교해서 훨씬 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알트코인 장은 더 이상 없는 거구나. 아마 지쳐서 그러는 거겠죠. 네. 이게 시간으로 죽이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ETF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플레이어가 되면서 상황이 바뀐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ETF 승인, 그리고 국가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는 게 이게 좋은 것인가?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늘어질 줄은 몰랐죠. 어쨌든 현재는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는 이게 지금 RSI인데요. 참고로 이 차트는 월봉입니다. 네. RSI인데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떤 주도권을 주고받는 시점에서 항상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은 여기에서 발생했네요. 어쨌든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야 한다. 대신 비트코인은 영향력을 줄이면서 횡보 내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 레그업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장대로 한번 쏠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차트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차트는 이게 지금 토탈 3 차트인데요. 그리고 지표는 스토캐스틱 RSI입니다. 여기도 월봉 차트고요. 네. 여기에서도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지난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3월이 저점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약 1년 후에 그러니까 20년 사이클 기준으로 지난 사이클의 고점을 돌파합니다.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찍으러 이렇게 행진을 했죠. 네. 그래서 이때가 알트코인 근데 이번 사이클 한번 봐보세요. 이 저점을 빠르게 찍고 그리고 이게 저기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기울기를 보세요. 이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더 확신이 강했겠죠. 근데 이번 장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2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아직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은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런 불신이 아주 시장의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RSI를 보면 이게 그 K 값과 D 값이 교차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 교차 후에 이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다시 많은 분들이 이번 사이클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 시간이겠죠.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ETF 승인이라든가 뭐 정부 그리고 기업이 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면서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가 조금 바뀌었죠. 이제 추가됐죠. 새로운 플레이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이클대로 그런 이정표대로 가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 팔고 어떤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 탐욕이라고 하죠. 네. 그게 뭐 한 사이클이 지났다. 그리고 어떤 시장의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욕심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실수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트코인 불장은 온다.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일단은 토탈 3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하는데 그 전제로서는 이더리움이 먼저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 퍼포먼스를 보니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은 분명히 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